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맡게 된 김동환 강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여 공직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로 기업체, 관공서, 각급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오늘 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속 전문 강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울산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방구대 안각과 문화해설사 과정을 이수하고 가끔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요,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십 초 동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셨습니까? 그럼 얼마나 잘 관찰하셨는지 관찰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은 몇 월이었습니까?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건물은 몇 층 높이의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21층입니다. 세 번째로 이 호텔의 남은 방은 몇 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2개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엘리베이터 앞에는 몇 명이 서 있나요? 네, 맞습니다. 2명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요, 몇 층 방을 배정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302호를 배정받았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림의 시간은요, 몇 시 몇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1시 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맞추셨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전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제는 어떠신가요? 그림 속 장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것만 본대요. 제가 첫 장면에서 그림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할 때는요, 어떤 장면을 봐야 할지 어리둥절하셨죠? 그런데 이제 답을 알고 계시니까 전체 장면이 눈에 잘 들어오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늘 저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하시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거나 보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등 장애인에 대하여 알게 되어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불편할 것이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한 우리 신중임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시키면요, 금방 까먹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는 성격이 불같아 하부터 먼저 내는 이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울렁증이 있어 바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체중임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박대리가 있고요.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김대리.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처럼 장애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눈이 나빠지면 시각장애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잘 들리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이 되고요. 또한 살아가면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지체장애인이 됩니다.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장애가 없어 보이지만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돈과 재산 등 유산을 받은 것보다요, 당뇨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당뇨병과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간이 안 좋은 유전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저는 내부 기관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조그마한 불편한 상황이 바로 장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요, 대학생들이 만든 UCC 동영상인데요. 바로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재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원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작권 등 이유로 제가 스크랩을 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자, 먼저 맨 위 좌측을 보시면요, 평소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턱을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뛰어와서 장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이곳저곳 만지다가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괜찮았냐고 묻고 있는 장면인데요. 당사자인 장애인은요, 당황스러워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있는 장면은요, 시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길 안내를 묻자 다짜고짜 여학생을 덜쳐놓고 낯선 장소에 내려놓고 고맙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제 갈 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여학생 입장에서는요, 마치 납치된 것과 같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은요, 말이 조금 어눌한 청각장애를 가진 남학생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정작 청각장애인 학생은 그게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장면을 나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은 이 세 가지 사항을 통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는지요? 비장애인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난 착한 일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불쌍한 친구를 내가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장면에 지체장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는요, 그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장애인에게는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께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다리를 만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그렇죠. 바로 불쾌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요, 바로 팔과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아무 동의 없이 만지고 망가뜨리기도 하는 행동은요, 그분들에게는 엄청 불편함을 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은요,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에게 목적지를 묻지도 않고 무작정 도와주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 장면처럼 청각장애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수어를 하는지 보청기를 쓰는지 구화를 하는지 필자모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만든 UCC지만요, 우리는 은연중에 장애인은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차별과 편견이 깔려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측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강원래 씨인데요. 90년대 쿵따리 사바라라는 노래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춤과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였는데요. 안타깝게도요, 오토바이 사고로 지금은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많은 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을 떠올리면요, 항상 이런 지체장애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장애의 개념은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강원래 씨처럼 신체적 손상을 입은 지체장애인이나 기능제약이나 능력장애 등을 우선적으로 떠올렸다면, 지금 현재의 장애의 개념은요, 바로 이러한 분들이 사회적 불리함이 없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장애를 철폐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사회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십니다. 좌측의 계단처럼 이분 스스로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측의 그림처럼 이렇게 틈이 있다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강사였다면 오늘 여기 교육장까지 저 혼자서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장애는요, 강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좌측 그림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을 표시하는 표준 마크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보이시죠. 그런데 우측
그림은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인데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장애인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모습이 보이시죠? 앞으로 우리 장애인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틀림과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측에 키가 작은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시각장애인, 흑인, 지체장애인, 그리고 노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은요, 각각 틀린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틀림과 다름을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과거에 신문 등에 보면요, 유사한 그림을 두 개 두고 제목을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그림이 틀린 그림 찾기인가요? 다른 그림 찾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죠. 그러면 틀림과 다름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틀림은요, 정답이나 원칙, 기준이 있다는 것으로 수학 문제가 틀리다 이럴 때 쓰이죠. 다름은 단지 차이가 있을 뿐 옳고 그르거나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다. 남녀가 다르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 이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차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애인을 바라볼 때 나는 단 한 번도 행동적이나 생각으로라도 그들을 차별한 적이 없으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아마 그런 분은 정말 드물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여성은요, 바로 21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인데요. 이분은요,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옆에 하얀 개가 보이시죠? 바로 안내견입니다. 안내견은 이분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어떤 존재인가요? 대단한 존재이죠. 전국에 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각종 입법 활동 등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쉽게 말하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마저 안내견을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국회 개원에 없어서 여야 합의로 지금은 자유롭게 안내견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 같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신 분들도 저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보통의 장애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차별적인 모습을 찾아보실 건데요. 참고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림을 보시면 차별적인 모습이 잘 보이실 건데요. 차별적인 장면이 몇 개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5개라고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10개 정도 되신다고요? 네, 거의 맞으셨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그림 속에는요, 12개의 차별적인 모습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극장 장면을 보시면요,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보게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그럼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하는 장면을 넣어야겠죠. 우측 그림에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 분에게 기사가 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분에게는 눈과 같은 존재인데 말이죠. 이런 경우처럼 성차 거부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으로 보시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단 앞에 있습니다. 이분 스스로 지나갈 수 없겠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인데 노점상이 막고 있어 지나갈 수 없겠죠. 그리고 참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국가기관의 모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이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 인권단체에도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 주차시설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토바이를 주차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그림도 보이시죠? 우측 맨 아랫부분은 발달장애인 어린이를 어린이집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별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차이는 서로 다름, 같지 않음을 나타내고, 즉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남녀의 힘의 차이, 성격의 차이 등을 나타냅니다. 차별은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그림처럼 장애인 차별, 남녀의 성차별, 학력차별, 인종차별 등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럼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이 차이가 아니고 차별인 것을 아시겠죠? 다음은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들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 것이죠. 혹시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평등이고 어떤 것이 공평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좌측이 공평이고 우측이 평등이라고요?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아, 네, 좌측이 평등이고 우측이 공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좌측이 평등이고 우측이 공평입니다. 두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좌측 그림은 출발선이 같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하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두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좌측 그림은 출발선이 같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등한 세상은 아빠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야구 경기장을 갔는데 출발점이 같다면 작은아들은 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공평한 세상은요, 아빠가 가진 것을 작은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평등한 사회가 좋은지 공평한 사회가 좋은지를 따지기보다는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바로 좌측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장애물 때문에 보지 못하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장벽을 없앤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진화하는 개념이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가항이라는 나훈아 가수가 불러서 종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태스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강의 이동 중에 자주 듣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스형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스승인 플라톤과 더불어 서구 사회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장애인은 격리해야 한다. 장애인은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노동력과 군사력이 필요하여 신체 건강한 비장애인을 중요시했던 시대여서 그렇게 장애인을 대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님들은 과연 서구의 그들처럼 장애인을 차별적이고 편견적으로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했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이야기인데요. 이 장면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스크랩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로 왕이 행차를 하는 장면인데요. 아래쪽 중간점에 보시면 녹색 관복을 입은 한 무리의 관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은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관복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관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왕의 행차에 앞서서 경을 잃는 일을 한 관원들로 지금부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따뜻한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조선시대에 국가주도로 설립된 명통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협회가 바로 이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소속된 관원들이 조금 전 보신 것 같은 왕의 행차에 경을 잃는 일을 하거나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선조님들은 서구의 그들처럼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장애인을 구휼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시대에 장애인을 돌봐주는 지금의 활동지원사 제도를 이미 국가주도로 운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재상이라도 장애인을 만나면 너라는 천한말로 대하지 않았고 중인 이상의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위관직에 등용된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 청명리 명재상을 지냈던 허조라는 분은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척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런 분이 한나라의 재상을 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이런 분이 고위관직을 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보셨죠? 다음 그림은 우의정까지 하신 일각정선 윤지환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이었는데 그 시대에 변변한 보조교구가 있었겠습니까? 불편한 몸으로 몇 번이나 왕에게 사직을 청하였으나 그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산 왕은 그의 사직을 윤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인 도성지 이덕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선조님들은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골고루 등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들보다도 훨씬 장애 감성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애 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감성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며 문제사항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을 아시죠? 바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과연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접하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입장으로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재 2003년도부터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 장애 중 외부 기능 장애에는요,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6가지와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 6가지, 그리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처럼 발달장애와 정신적 장애 등 3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인권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요,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폭력이나 학대, 편견 등 존엄성을 쉽게 손상받고 있답니다. 특히 시설 수용 등에서 자율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장애 문제가 곧 인권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입법화될 때까지 정말 수많은 장애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금지하는 법을 입법 처리한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게 만들어진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다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관람 열람석, 핸드레일, 접근로 등을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설치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베리어 프리 시설을 갖춰 나감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 장애인들은 오래 바라볼수록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장애인은요, 막힐 장애, 그리낄래 사람인, 막히고 그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은 우리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요.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오해가 아닌 이해로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간다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을 먼저 보면요,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